자, 세상에는 과연 어떤 퇴마법들이 있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뭐 구병시식 그런 거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런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것은 빛으로 물리친다. 빛으로 물리친다. 빛, 불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게 오물. 들어본 거. 전에 내가 얘기 안 해줬어? 들어봐서 피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빛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약간 빛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전 소금은 자염이에요. 자염 들어보셨어요? 바닷물을 솥에다가 끓여서 하는 거예요. 천일염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소금입니다. 그리고 천일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소금, 불순물 많고 그런 소금이 천일염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금은 자염이거나 암염. 자염같이 소금을 끓이는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좀 안 좋은 게 날아간다 그래요. 천일염은 안 좋은 게 그대로 남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전통 소금은 천일염은 없어요. 근데 이름을 천일염이 기가 막히게 장명을 해서 깨끗할 것 같은 느낌을 줘. 천일염 이러니까. 그지? 가장 쓰레기 같은 소금이고 불순물이 제일 많고 더러운 소금입니다. 그래서 불에 끓이는 과정에서 불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소금은 빛과 불이 들어간 어떤 에너지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이렇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쉬를 했을 때 이렇게 소금을 얻어와라. 그게 가능한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남의 집 애가 오줌 쌌다고 소금을 주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키를 쓰는 거하고 소금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키는 지네 집 거 갖고 가는 거고, 소금은 앵벌이잖아. 근데 앵벌이를 줬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단가가 센데. 예. 쉽게 말해서 내 아들이 오줌 쌌는데 나가가지고 야, 금 한 돈씩 받아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금을 주겠어?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소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어. 키라고 하는 거는 네가 상태가 메롱이기 때문에 골라내겠다는 거야. 안 좋은 거를 골라내겠다. 라고 하는 게 키의 의미고, 소금은 네가 삿된 거에 쉽게 말해서 오염이 돼서 오줌을 못 가눌 정도로 약간 인지 부조화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쳐내서 그거를 정화시키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해보신 분 있어? 갔다 왔어요? 아이고, 막내 동생이 갔다 왔는데 뭐 언니는 안 갔겠어? 언니도 뭐 좀 갔다 왔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 진짜 재밌어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리셨을 때는 사실은 소금이 그렇게 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진짜 내륙 쪽에 조선시대 때 소금이라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막 줄 정도의 여유가 안 돼.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정도? 하지만 소금은 집집마다 있었겠지. 소금을 안 먹으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 돈을 떠나서 후추 같은 게 아니지. 후추는 기호식품이고 소금은 필수식품이잖아. 그죠? 아니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소금 쫓는다는 개념은
그래서 내가 상가집 갔을 때도 뭐 소금 뭐 이렇게 뿌린다 누가 아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물어봐길래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가집을 갔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들렸다 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부정으로 털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빛과 불로 털어내는 방식인 거고 나쁜 것들을 그렇게 중간으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거, 그 다음에 불로 이거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거든. 기운 자체를 끊어내는 거고 부정한 쪽으로도 그게 끊어져요. 이 기운이 나쁜 기운도 약간 에너지는 맑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들어본 데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뭐 근데 소금 그 집에서 뿌리기도 그렇고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소금을 가지고 간대. 그래서 가지고 가서 셀프로 뿌리고 들어간대. 그래서 뭐 야, 그게 뭐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소금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 되지. 그리고 소금을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약간 방어막 비슷하게? 뭐 모르겠어요. 아이고, 진짜 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부정 탈 일은 없겠네. 지천이 소금이네. 지천이 소금. 소금 밭에 사는구만. 그렇게 좋으면 소금이 그렇게 나쁜 게 없어지면 굴비는 도대체 뭐냐? 소금에 절어가지고. 아무튼 그들의 생각은 빛과 불에 의해서 차단된다.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빛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우리 정도 조도가 아니고 더 밝아야 돼. 그러니까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빛에 대한 그게 더 강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빛 에너지가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 관련돼서는 있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게 팥죽도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팥색.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팥떡이나 팥죽이나 뭐 팥시루떡이 고사 지낼 때 그런 거 쓸 때 안 깐 팥이어야 된다. 깐 팥은 효과가 없다. 우리가 팥빵 사 먹을 때 보면 백팥이 있잖아. 껍질 벗기내잖아. 네.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효과가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팥 자체에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고 팥색의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걸로 고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추가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태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저장식품을 먹는데 겨울이 춥기 때문에 어떤 음식들은 저장을 해야 되거든. 그게 장하고 김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저장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자꾸 상하는데 왜 상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상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온도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항아리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아리가 뭐 숨쉬는 항아리 어쩌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중간에 오만 세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항아리 사이사이에. 온기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뚝배기 뭐 이런 거 그냥 물에다 놓고 한번 그냥 흰물 놓고 그냥 맹물 놓고 한번 끓여봐. 더러워서 못 먹어. 안에 다 박혀 있어. 그리고 퐁퐁으로 씻으면 나중에 개거품 나온다. 그래 끓이면. 진짜야.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요 항아리 사이에 거기 세균들이 잘못 걸리면 그걸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아리를 소독할 때 이렇게 지풀 같은 걸 넣어서 불로 한번 하거든. 근데 그게 소독 개념이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몰랐기 때문에 불을 한번 거쳐서 거기를 신성하게 하고 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갖고 그 안에 있는 애가 죽겠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 항아리 두꺼운 것만 이만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썩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아예 그 안에다가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빨간 거를 넣자. 그게 고추죠.
그래서 고추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담궈진 거고, 김치에 고추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간장같이 전혀 엉뚱한데도 고추를 넣죠, 위에다가. 벽사로. 그리고 금줄 칠 때도 고추. 금줄이라고 하는 거는 애를 낳았을 때도 금줄을 치고, 신성한데 저장식품 공간, 그 장독도 신성한 공간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겨울을 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를 신성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거기에도 장독에도 금줄을 치죠. 장독에 개별적으로 칠 때도 있고 전체를 묶어서 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하고 그 다음에 황토도 합니다. 황토. 그래서 황토를 바르고, 황토를 또 먹기도 해요. 뭐 지장토 뭐 이래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지. 뭐 전생에 지렁이도 아니고 뭘 황토까지 먹어. 아이고, 그거 먹고 참 오래 살겠다. 가뜩이나 오래 사는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황토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신앙이 있는 게, 그게 이제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토도 색깔로서. 아까 팥도 색으로 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 기둥이나 이런 것도 다 봐봐. 전부 팥색이에요. 팥색. 그래서 다 벽사. 그러니까 절은 기둥은 팥색, 그 다음에 문짝은 빛살이지. 빛이야, 빛살이 쫙 비치지. 그래서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쁜 거는 못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문짝과 그 단청이 어떻게 보면 결계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내가 지붕으로 내려가면 되지. 이렇게. 지붕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앞쪽은 다 막혔으니까 사면을 지붕으로 이렇게. 지붕 쪽에는 이제 귀면화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다 트랩이 설치돼 있어. 아까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팥, 그 다음에 황토, 그 다음에 고추. 이게 다 색깔과 관련된 거. 그리고 그 근본에는 불이 있죠. 불이. 그래서 불을 예전에 그 시집갈 때 불 뛰어넘는 거 그런 거 아세요? 불을 뛰어넘는다. 불을 이렇게 금 긋듯이 이렇게 불을 펴놓고 그 불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은 삿된 것들이 못 넘어가거든. 그래서 나쁜 기운, 그러니까 계속 살던 사람하고, 이건 외부인이잖아. 결혼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타성인이고 성이 다른 사람이고 외부인이잖아. 그럼 그쪽 기운들에서 맞춰서 살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치과 치료하면서 굉장히 그걸 했거든. 예전에 한번 치과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뒤에. 왜냐면 그 다음부터 음식이 껴. 갈아내고 이제 뭐 덮어 씌워놨는데 그 사이에 자꾸 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게 지들끼리 났을 때는 이게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 안 꼈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숭덩 뽑고 브릿지로, 그래서 이제 안 껴. 왜? 통으로 붙어 있거든. 끼를 깨 있냐? 통이다, 통. 통! 다 붙었어. 3개가 붙어 있어. 가운데 건이 날라갔고, 그렇게 끼더니 결국 날라갔고, 양쪽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지. 그래서 내가 이쑤시개 사는 걸 버릴 수도 없고 큰 고민에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눔해드립니다. 나눔해드립니다. 어우 참 추접게 진짜. 당근에 이쑤시개를 바르라고 나가서 혹시 당근에 이쑤시개 올리신 분 이러면서 자,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이 불을 거치면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해서
불을 거치면 못 넘어서고 불에 태워버리면 넘어간다는 설정도 있어요. 넘어간다는 설정. 삿된 거는 그걸 못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불을 태워버리면 다른 세계로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 특송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백중이나 안 그러면 돌아가신 분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태워주면 그분에게 그것이 전달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봉이나 이런 것,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상복 같은 거는 빌려 입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그걸 빌려 입는 게 좀 그냥 얼마 쓰고 말지. 그걸 뭘 빌려 입고. 근데 요즘 뭐 빌려 입는 게 워낙 또 일반화됐으니까. 근데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일반 옷도 그런데 하물며 상복을 빌려 입는다고? 그리고 상복은 원래는 다 쓰고 나면 태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상복을 나는 다 태우는 것만 그전에는 봤었는데 지금 빌리는 게 일반화됐지만 그때는 다 태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안 태워. 자기는 안 태울 거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옆에 스님이 물어보니까 나는 또 뭐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도 얼마 안 남았대. 한 1년 남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그냥 쓰려고 안 태운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이, 그래도 태우고 또 좀 하지. 아이고, 씨.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차마 말은 못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옷을 불 위에다가 돌려서 갖고 가라 이러더라고. 불 위에다가 이렇게 돌려요. 옷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막 너펄너펄하면 불에 타니까 이렇게 뚱쳐가지고 이렇게 불에 돌려서 그러니까 불을 통과하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한다. 거기서는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태워주면 그것은 형질이 무형화되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태워주거나 중국 사람들은 그 가짜 돈 많이 태워주거든요. 왜? 죽은 뒤에도 돈이 최고래. 그래서 가짜 돈 지전 뭐 이런 거 태워주거든. 그렇게 태우고 우리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뭐 천도제 때도 그렇고 어른 돌아가시고 이러면 그 하던 물건.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생각은 있어요. 진짜 좀 전문적인 소각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럼 나는 그렇게 요즘은 태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 옷 버리는 수거함 이런 데다 버려버리거든요. 예. 아니, 방법이 없잖아. 어디다 태울 거야? 집에서. 태울 데가 없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좀 태울 때를 좀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몰라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어른이 쓰시던 물건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갖다 쓴다는 자체가 별로 내 정신 그냥 내 생각에 그냥 내가 꼰대 같아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의외로 약간 보수적입니다. 의외로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거는 어렸을 때 제가 유교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크게 힘든 거 아니면 태워주면 좋은데 지금 태울 수 있는 데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막 약간 유독성도 나오고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문제된다고. 도시 안에서 태우면 바로 출동할 걸. 그래서 방법도 없어. 그래서 화력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화력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떼볼까. 전기도 좀 생산하고 겸해서. 그리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인간의 염체 아세요?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염주를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이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 생각이 입어. 묻는 거야. 손때 묻듯이. 그냥 나무라고 생각해봐. 이거 나무는 내가 이걸 계속 돌리면 내 손때가 많이 묻겠지. 내 지름. 그렇게 묻지 않을까? 그치?
계속 그럴 것 같지? 그런데 이 나무는 진료가, 이런 주술적 얘기하면 또 좀 그렇긴 한데, 진료가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성근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잘 안 뭉쳐요. 근데 금속은, 이게 뭉쳐. 그래서 제가 기도 같은 거 뭐 하고 이런 거 할 때 동전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회는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 동전이 훨씬 잘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속에는 에너지가 잘 붙거든요. 에너지가 잘 붙어. 그런데 이런 금속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금속이 뭘 것 같아요? 금이야. 금이야. 쉽게 말해서 거기에 오만 진짜 수천 년에 걸친 그 애증이 들어있지 않을까? 소유하려고 하고, 어떤 거는 뭐 공예품이었을, 최고의 공예품이었을 거고, 지금 녹아서 사라졌지만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소실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고 계속 형질만 바뀌는 것 뿐이지 계속 유전했을 것 같지 않아? 왜? 버리지는 않잖아.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 다 태워줘도 금불상이 있어. 안 태우죠. 안 태우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원한이 가장 많이 서린 물건인데, 그런 금 때문에 무슨 뭐 귀신이 붙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불을 통과해서 그래요. 불을 통과하면서 재가공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 내가 끼고 있는 목걸이가 어떤 영감님이 평생 동안 끼고 있었던 금리빨이었어. 아니야, 가능성이 있는 얘기야. 섬뜩하지 않아? 그래서 이 목걸이에 이렇게 자고 있다 보면, 목걸이를 하고 자고 있다 보면 뭘 씹는 소리가 들려. 재밌잖아. 왜 그래? 재밌으면 됐지. 근데 그런 식 구조가 하나도 이야기되는 게 없거든? 그것은 용광로 안에서 녹으면서 그게 다 단절돼서 그래요. 그래서 불을 통한 청정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부처님 저만하고, 안 그러면 탱화 저만할 때도 빛으로다가 이렇게 비치는 게 있어. 거울을 통해서 빛을 비춰요. 햇빛을.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햇빛을 부처님 얼굴에 비치려고 했는데 그늘이 졌네. 이러면 어떻게? 후레쉬를 쓰죠. 아니,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후레쉬를 쓰지요. 그런데 후레쉬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거울 쪽에 비춰서 반사시켜서 가게.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빛으로다가 정화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로 정화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불로 정화해서. 그래서 불을 태워가지고 뭐 어떤 에너지들을 이렇게 상쇄시키고, 그리고 불이 에너지를 이렇게 마치 촛불이 안 좋은 공기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없애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정화하는 게 있고, 그리고 팥으로 정화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팥떡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팥죽 뿌린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새집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팥을 끓여. 그러면 팥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흰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이 나온다고. 팥을 한 3분이나 이렇게 끓이면 팥죽같이 안 나와. 빨간색이 안 나와.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뿌려. 그러면서 부정을 털어내는 것도 있고, 팥죽을 뿌려서 털어내는 방식도 있는데, 팥죽은 집안에는 절대 안 뿌리죠. 뿌리면 얼룩 생긴다. 벽지 절단 난다. 그래서 원래는 집 문 바깥쪽에, 동지나 이런 때 이렇게 집 이렇게 코너 쪽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게 불교에도 들어와서 점안식 뭐 이런 게 하면 팥을 뿌리죠. 팥을 뿌리죠. 그리고 귀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팥 뿌리는 게 있어요. 그 구경 시식할 때 이제 팥 뿌리고. 그리고 소리로도 그걸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불, 빛, 그 다음에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로 털어낼 수 있고 또 소리로 털어냅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폭죽, 중국 사람들 폭죽 더럽게 하죠. 그래서 뭐 결혼식장에서도 폭죽 터뜨리고 그 다음에 뭐 상갓집에서도 폭죽 터뜨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라가 거지 같아가지고 화약을 쓸 정도의 경제력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뭘 썼냐면 지금은 이제 중국도 폭죽 이제 좀 있으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민폐거든.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 부럼 깨물었죠. 호두 깨물고. 호두 먹으라는 거 아니야. 생 호두를 이빨로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아작 소리가 나게 하는 그 소리가 핵심 포인트지. 호두를 먹으면 뇌 건강에 좋죠. 땅콩도 마찬가지야. 껍질이 있는 거를 아작 씹으면서 소리가 나야 돼. 잣도 마찬가지야. 잣이 지금 우리가 쓰는 그 가평잣 이런 거 말고 껍질이 있는 잣. 그래서 그걸 이빨로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개암을 깨물었더니 도깨비가 시겁하고 도망가더라는 혹부리 영감 이야기. 개암이 약간 호두 비슷한 거거든. 그 이야기도 거지같이 숨어있는 놈이 좀 참지 그걸 또 먹겠다고 그 벽장에 숨어서 깨물어 먹는 게 그 제정신이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 그게 쫓아낸대. 그리고 그게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했었던 거는 함 들어갈 때 바가지를 놓고 바가지를 깨고 들어가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바가지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주황색 바가지를 썼었던. 아니야, 주황색 바가지 깨져. 깨져. 해보면 깨져. 주황색 바가지 원래 이렇게 테두리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안에 이렇게 동심원 이래가지고 쌀 같은 거 이렇게 나중에 읽을 때 보면 이렇게 싹 차등하고 했었잖아. 그죠? 요즘은 그 주황색 바가지 보기도 어려운데. 나오긴 나오나? 요즘 플라스틱 바가지는 그렇게 안 깨질걸, 진짜. 그래서,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들로 뭘 했느냐? 빛,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소리.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